세월호 참사로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한 국책기관이 술판에 춤판까지 벌인 워크숍을 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첫 번째로 대구 동구청장 출마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1·4분기 경북 지역의 경제는 생산과 고용은 좋았지만 소비와 건설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 제조업이 중소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대기업에서 콩 수매량을 줄여 콩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껑충 뛰어올라 때이른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안동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경북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피부가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건조한 지역은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말은 내일도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는데요. 일요일까지 덥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한 연구기관이 술판에 춤판까지 벌인 워크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 지역사업평가원이 직원 워크숍을 가진 것은 세월호 참사 발생 8일째인 지난달 24일. 원장을 포함해 40여 명의 직원들이 청도의 한 펜션을 빌려 낮에는 족구 경기를 했고 밤에는 밴드를 불러 1시간 동안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 제목은 밴드와 함께하는 광란의 밤. 취재진이 입수한 사진에는 대경 지역 사업평가원 임직원들이 밴드와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에 젖어 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중단하고 공직자들에게 음주 자제령이 내려져 있었던 시기지만 대경 지역 사업평가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40년 된대요. 40년째. 근데 뭐 분위기 좋았나요? 아우, 좋죠. 대충 봐서는 1시간 정도는 잡혔을 겁니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렇죠. 행사는 밤늦게까지 술자리로 이어졌고 급기야 직원 사이에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경기는 둘이가 술이 취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찍 끝내고 이제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뭐 나무도 못 땡겨 하고 있어 먼저 가서 놀랐는데 술을 조금 더 먹은 데 대해서는 제 불찰이 뭐 산업통상자원부는 물의를 일으킨 대경 지역 사업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애도 시기에 워크숍을 열어 춤판, 술판, 싸움판까지 벌인 대경 지역 사업평가원에게 세월호 참사는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SFTS, 즉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한 진단 체계를 갖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SFTS 실험실 정도 관리평가를 통과해서 계속해서 SFTS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려 주로 감염되는데 집중 발생 시기는 이달부터 8월 사이, 잠복기는 6일에서 14일로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에서는 지난해 5명의 확진 판정을 받아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 거래량이 한 해 전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4,8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습니다. 대구의 월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올 들어 지난달이 처음입니다.
경상북도도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4,624건으로 한 해 전보다 8%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전국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수도권 지역 거래량이 30% 가까이 늘어나면서 9만 2천여 건으로 17%가량 늘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보수와 진보,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대구 동구청장 출마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시의원 출신의 후보들을 누르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강대식 후보는 속이 꽉 찬 동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팔공산과 금호강, 동대구로를 개발하는 이른바 팔금동 프로젝트의 실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연적으로나 천연적으로 많이 축복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졌지만 속이 좀 부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속이 꽉 차고 그 기본 토대 위에 좀 더 강력한 동구를 만드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유일한 야권 후보인 통합진보당 권태흥 후보는 새누리당 장기 독점 구조를 바꾸고 서민 중심의 동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사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안전행정과와 녹지안전과의 안전부서를 구분해서 두 가지 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에 배치된 안전부서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또 안전재난 전문가를 채용해서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대응 태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청장의 대구시장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 동구청장 선거, K2 이전과 동대구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개발 등 대구의 주요 현안들이 가장 많이 산적해 있는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편 육사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은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지사 후보, 윤병태 통합진보당 경북도지사 후보 등 어제 등록하지 못한 후보들이 등록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후 6시에 마감되며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합니다. 한편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입니다. 지역의 우수 상품을 유통업체에 입점시키기 위한 품평회가 오늘 오후 2시 현대백화점 9층에서 열립니다. 대구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생산하는 대구 경북의 40개 업체가 참가하고 현대백화점 본사 바이어를 비롯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현장에서 상품을 평가하고 상담해줍니다. 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유통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경북 지역의 경제는 생산과 고용은 양호했던 반면 소비와 건설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문별 경북의 1분기 경제 동향, 임혜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1분기 경제 성적표에서 생산과 고용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소비와 건설은 평균 이하로 부진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생산은 지난해 1분기보다 3.1% 증가했습니다. 1차 금속,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호조에 힘입은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생산이 올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생산이 늘어나면서 고용도 좋아졌습니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 1분기보다 4.2% 늘어났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3%보다 훨씬 높습니다. 생산과 고용 동향을 경기 호전의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공업 생산 지수, 그다음에 그와 연관된 고용 동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소비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의류와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건설은 주택 등에서 24% 증가했지만 조경과 농림수산 등에서 41% 감소해 전체적으로 20.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 물가는 1.1% 상승하고 수출은 지난해 3, 4분기 감소세에서 올해 1분기에는 2%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7곡 외관과 고령 타산 일반 산업단지 등 단지를 조성한 뒤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 5곳은 합동점검을 하고 농공단지 등 135곳은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험물이나 유독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유형별 재난 대응책이 있는지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점검합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7월 18일까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보급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용 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시군 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품 가격의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두부 제조업이 중소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국내산 콩의 주요 사용처이던 대기업에서 수매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콩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안동 농협창고에는 지난해 수매했던 국산콩 960톤 가운데 상당수인 700톤이나 아직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난 겨울에 벌써 다 나갔을 물량인데 올해는 아직도 판매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협마다 국산콩 재고가 쌓이면서 시중 콩값은 예년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kg에 24만 원 하던 국산 콩값이 2년 만에 13만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에 농민들은 올해 콩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할지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콩값이 많이 하락한 관계로 올해 콩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한 20% 내지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배추나 옥수수 쪽으로 장목이 전환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좋던 콩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풍작인데다 2011년 두부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 대기업이 두부 제조용 국산 콩 수매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중소두부업체에서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콩을 더 쓰면서 국산콩 재배 농민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재논의에서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각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국산콩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에서 국산콩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품목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연간 8,000톤에 달하는 군납과 6,000톤 정도를 소비하는 학교 급식용 두부에 대해 국산콩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콩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달부터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매달 한 차례 실시합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현장 검사소가 설치될 때까지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주요 농산물을 매월 5건 이상 직접 수거해 127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검사 항목을 15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사업 대상자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금 등 20억 원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을 보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전문화된 치료를 올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동산병원은 전국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분만 실적 4위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이송체계도 함께 갖출 계획입니다. 영남대학교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지도자 양성에 나섭니다. 영남대는 지난 13일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대는 오는 2016년까지 협력단으로부터 36억 원을 지원받아 박정희 정책 새마을대학원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계명문화대학교가 직업 전문 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직업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섭니다. 계명문화대는 최근 핀란드 직업학교 4곳과 교육부, 대구와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핀란드와 직업교육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열고 핀란드 직업학교와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생 교류를 통한 전문기술 습득과 학점 인정, 핀란드의 직업교육 방법 전수 등 전문 직업교육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생각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껑충 뛰어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안동도 29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또 경북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이렇게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피부가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도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다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는 17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청도는 9도로 쌀쌀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내려가 있는데요. 한낮에는 29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봉화와 의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봉화 26도, 의성 3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16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등산지 날씨는 구름이 조금 끼긴 하겠지만 대체로 맑겠는데요.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낮 동안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화요일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낮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